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4장 초전도체 현상, 중첩, 이중슬릿 현상, 관찰자 효과, C60, 터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매우 민감한 주제라서 아직 버전 3번이다. 버전 100번 정도 가야 그럴듯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버전 3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건 문학 작품을 쓴 거지 제가 그 이중슬리 현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건 아니다. 문학 작품이다 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 가지의 논리가 투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하나를 제안을 했으면 각종 반론이 쏟아지니까 뭐 천 가지의 반론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 가지의 논리를 다 방어를 해낼 수 있느냐? 즉 이거는 제3장 물리학의 목록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원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건지, 원인은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천 가지의 그 반론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원은 한계다. 한계 가지고 모든 현상이 다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천 가지 논리 그 반박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이 한계다. 그것이 바로 어미양자홀 우주론. 우리 우주 공간이 빨간색으로 구체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빨간색 선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빨간색 선의 좌측에 이상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 두께 정도. 그것에 또 수직 방향으로 또 이상한 공간이 있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 수직 방향, 우리 빨간색 공간은 수직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의 논리로부터 이제 이중슬릿 현상, 초전도체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좀 그럴듯한, 왜냐면은 전제 조건은 하나니까. 본 우주론은 신용카드 한 장입니다. 이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현상, 전기 저항이 0이어야 되고 마이스너 효과, 자기선속 고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냥 일반 전도체는 이렇게 온도가 떨어져도 0켈빈이 돼도 전기 저항 0이 아닙니다. 전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초전도체 현상은 이렇게 오다가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아마 사라진 거 아닌가. 전기 저항이 0이 되려면 자유전자끼리 퉁퉁 부딪히는 게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스너 효과, 이와 같이 뭐 온도가 이렇게 TC보다 크면은 이렇게 뚫습니다. 자기장이. 그런데 TC보다 작으면 자기장을 못 뚫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자기장이 뚫게 되는데 이렇게 피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초전도체 현상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 자기장이 툭 끊겼답니다. 끊겨가지고 이 초전도체 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해도 남아있는 놈은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위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핀 고정 효과 혹은 고기잡이 효과 이래가지고 얘는 밑에 붕 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 선속 고정. 여기는 분명 그 다 통과를 못했죠. 근데 여기는 이 선을 따라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정, 이 초전도체를 고정을 시키는 역할. 왜 여기는 통과를 못했는데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또 통과를 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BCS 이론이 가장 알려져 있는데, 역시 BCS 이론 역시 그 제1종 초전도체는 설명해내지만 2종 초전도체는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일한 논리로 어떤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 가지의 반박을, 반론을 막아내야 합니다. 과연 BCS가 막아낼 수 있겠느냐? 혹시 BCS가 초전도체 현상은 그럭저럭 잘 설명해 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초전도체 현상이랑 이중슬 현상이랑 그 원인이 따로따로인가? 초전도체 현상과 양자얽힘의 원인은 서로 따로따로인가? 은하나선팔 회전속도 문제, BCS 이론으로 은하나선팔 회전속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주적 현상, 이게 지금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은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종 초전도체? 이종 초전도체 현상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겠습니까?
즉, 그 BCS 이론이 진실이라면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BCS 이론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다 마찬가지죠.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진실이라면 뭐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원인은 하나다. 모든 것의 이론이 존재한다. 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의 이론 하나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선은 입자처럼 행동한다. 인터넷에 이렇게 보아즈 알모그 이 단어를 치시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자기장을 밀어내고 내는 성질과 전기 저항이 없는 상태의 조합. 이거 여기가 이제 그 전기 저항이 없는 거죠. 초전도체 현상. 한 10분 정도 동영상이 되는데 한 1분, 2분 정도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선들이 초전도체 내부에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선이 초전도체 내부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툭 끊겨가지고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선이 어떻게 툭 끊기겠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적절한 환경, 온도가 낮은 이 자기선들은 초전도체에 대해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갇혔답니다. 이렇게 초전도체 내부의 이 자기선들은 서로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 생겨납니다. 양자역학적 현상. 아마 이거 BCS 이론 같은데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자기선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자기선들은 선은 입자처럼 움직인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게 지금 동그라미 아닙니까? 이게 입자 아니면 입자. 이것들은 자기선입니다. 입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 입자죠. 입자처럼 보입니다. 입자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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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지나갑니다. 입자처럼 행동하죠. 입자라, 이거 자기선이랍니다. 슉슉 지나갑니다. 자기선속 양자 이렇게 이종 초전도체 자기선들은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이걸 이제 고정시켰답니다. 이게 안 떨어지죠, 이게. (2mm) 두께의 초전도체는 1000kg의 물체를 부상시킬 수 있습니다. 2mm가 1000kg.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이게 왜 슉슉 이렇게 지나갑니까? 그리고 왜 선이 자기 선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처럼 행동하죠. 선이 입자가 됐답니다. 왜 슉슉 이렇게 지나갈까?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게 되겠고, 그래서 한번 그 어미양자울 우주론으로 초전도체 현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분명 입자죠, 입자. 입자가 슉슉 지나갑니다. 왜 슉슉 지나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자기 선이 잘려가지고, 원래 자기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간의 방어막, 멤브레인이 있다. 멤브레인이 있는데 이와 같이 툭 치니까 툭 떨어졌습니다. 잘렸습니다. 자기 선이 잘려가지고 똘똘똘 말리는 거죠. 이렇게 어미양자울이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자기 장을 뿜어냅니다. 이게 회전, 빛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거를 이렇게 똘똘똘 말게 됩니다. 이게 말리는 것이 이쪽이 전자다. 이쪽이 반전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논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주적 스케일이죠. 우주적 스케일의 양자역학의 초전도체 현상이랑 자기 선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됐다. 그래서 자기 선이 여기서 툭 잘려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됐습니다. 똘똘똘 말렸다.
그러면 슉슉 지나가는 거는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공간이 양자화. 원래 공간이란 평평하게 있었는데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 말았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똘똘똘 말았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양자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물체가 있다. 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가죠.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과연 자유롭게 가겠느냐? 가려면 이게 슉슉 점프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점프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간은 X, Y, G, A, B, C. A, B, C가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3차원이죠. 우리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2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X, Y, G가 이렇게 양자화가 됐다.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직선으로 뻗은 게 아니라 높이가 양자화가 됐다. 높이가 양자화가 됐다는 말은 이거 지금 2차원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인데 2차원 세상이 돼버렸다. 높이가 양자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통과 못하죠.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가겠습니까? 밀어 제낍니다. 밀어 제끼니까 공간이 이렇게 양자화된 공간이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밀어 제끼니까 얘가 이제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공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슉슉 이렇게 지나가는 원리 아니냐. 공간이라는 게 있다. 공간이 멤브레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멤브레인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 저항이 0인 이유. 전기 저항이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그래야지 전기 저항이 0이 되죠. 이게 우리 3차원 세계고 이게 알갱이가 축이 높이 x, y, g라는 축이 이렇게 알갱이가 돼가지고 오메가로 알갱이로 바뀌면서 이 전자가 이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일단 알갱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했으니까 여기 오메가 알갱이입니다. 이게 이거고요. 그럼 여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이게 오메가 속에는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알파 속에는 베타가 있어야 되고 베타 속에는 감마가 있어야죠. 이렇게 오메가만 있으면 이건 중성미자죠. 중성미자. 입자. 우리 세계의 입자는 6차원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A, B, C.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자유전자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거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 두 번째 추측은 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G가 이렇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축이 이렇게 또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됩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면 A가 이겁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A고요. 그러니까는 골짜기가 A가 있고 그 속에는 B라는 그 5번째 차원이 꼬불꼬불하게 양자화되어 있고 그 속에는 C라는 6번째 차원이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차원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양자화가 됐는데 이게 G가 양자화가 돼버리니까 A가 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꼬불꼬불해진 거 아니냐. 이제 2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 속에 A가 이 속에 전자들이 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다. 전자가 숨어 들어갔다. 이 그림을 보시면 B가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베타가 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 베타가 이제 광자 계열이고 또 논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B가 약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A가 꼬불꼬불해져 버려가지고 전자들이 A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그 자유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기저항이 0. 결국 우리 공간은 3D였는데 초전도체는 2D로 2차원의 세상이죠. 2차원의 세상으로 양자화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과의 유사성. 이것은 매우 어미양자홀 우주론과 유사합니다. 선이 입자가 됐다. 너무나 똑같은 얘기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전도체가 위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이거 밑에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이고 이게 밑일까요? 2차원의 세상이기 때문에 2차원의 세상에서는 위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허공에 붕 떠 있고 이것은 위 허공에 붕 떠 있고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3차원 허공에 그냥 붕 떠 있는 겁니다. 위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위도 없고 밑도 없고 2차원 허공에 붕 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설명이 되는 것이고, 자기선석 고정. 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 뚫었는데 얘는 이렇게 국부적으로 이렇게 뚫을까? 전체 방음막이 있고 이와 같이 전체 방음막이 있고 국부 방음막이 있습니다. 7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설명한 논리와 같이 우리 어미 양자홀이 있고 이게 우리 우주 전체의 방음막입니다. 중력과 연관되는 중력장, 우리 공간이죠. 우리 우주의 공간. 이것이 전체 방음막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뚫지를 못하죠. 이것이 전체 방음막.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은하, 초은하단, 은하들이 막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블랙홀이 됐다. 뻥 터졌다. 그러면 블랙홀이 되면은 블랙홀 정도면 뭐 사실 블랙홀도 못 뚫는 양자홀이 돼야 됩니다. 자식 양자홀. 여하튼 블랙홀 정도면 얘를 뚫지 않겠습니까? 뚫으면 얘가 얘를 뚫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게 제 2종 초전도체. 그런 것들이 그럼 전체 방음막이 이거고요. 국부 방음막이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국부 방음막. 얘가 여기서 이렇게 뚫지는 못하죠. 요 사이. 국부 방음막과 국부 방음막 사이 여기가 이종 초전도체. 즉 우주적 스케일이나 초전도체 현상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국부 방음막을 못 뚫으면 이게 되는 것이고, 국부 방음막을 뚫었다. 이렇게 국부 방음막을 뚫었습니다. 뚫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초전도체 역시 전체 방음막이 있고 국부 방음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전도체 현상이나 어미양자홀 우주론이나 매우 유사하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자홀은 이거를 홀국으로 만듭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근데 초전도체 현상은 이것이 중성일 것입니다. 즉 원래 막이라는 것이 중성이었는데 이게 여기서 입자가 4차원 세계에서 입자가 툭 치면서 얘가 툭 끊어집니다. 그럼 툭 끊어지면서 이게 중성이었던 것이 앞면과 뒷면. 앞면은 빨간색, 뒷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 현상은 이렇게 중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 10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이게 지금 중성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 있습니다. 이게 중성이었던 게 다시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등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즉 자기선이 입자가 됐다가 다시 선으로 됐다가 다시 입자가 됐다가 선으로 됐다가 왜? 중성이니까. 그런데 양자홀은 이거를 N과 S로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것이 합해지면 이렇게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발생했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발생했다. 반드시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얘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양자홀. 엔트로피가 왜 발생을 하느냐? 500원짜리 동전이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천이 평평했는데 평평한 게 꼬불꼬불 양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꼬불꼬불꼬불. 자, 계속 돌고 더 꼬불꼬불해지죠. 그럼 반대로 돈다? 반대로 돌면 얘가 꼬불꼬불한 게 쭉쭉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미 양자홀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돌지, 한쪽 방향으로 돌던 게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직선의 세계가 계속 꼬불꼬불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하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계. 0차원이 됐습니다. 0차원이 되면 비로소 반대로 돕니다. 꼬불꼬불했던 게 쭉쭉 펴지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 초전도체는 양자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과정. 이거는 엔트로피 과정, 반엔트로피 과정,
초전도체는 등 엔트로피가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 제 추측으로는 쌍극이다. 요거 알갱이 이게 쌍극일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을 해보자. 여기다가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알갱이가 슉슉 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중 슬릿을 한번 설치해보면 분명 알갱이가 어떻게 지나갈까? 여기 팅 맞지 않겠습니까? 알갱이가 여기 팅 맞을 겁니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궁금합니다. 분명 알갱이라고 하면은 맞아가지고 튕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선으로, 원래 선이었습니다. 선으로 펼쳐져 가지고 이쪽도 통과하고 이쪽도 통과하고 결국 둘 다 통과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중슬릿 현상의 비밀이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중첩, 가역성, 양자화된 ABC 세계의 현상은 XYZ 세계에서 중첩되게 보인다. XYZ 세계는 이제 쫙쫙 뻗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네, 그 양자화된 ABC는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XYZ 세계, 우리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의 세상밖에 모르니까 그쪽에 참 희한한 A라는 공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원자 정도의 두께. 물론 제가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들었지만 이건 원자 정도의 두께이고, 이제 뭐 전자파나 뭐 전자가 풀어졌다, 뭐 이상한 세계. 분명 비행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세계의 관측은 이렇게 뭐 관찰자 효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관찰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우리 세계도 이렇게 관찰이 되겠죠. 우리 세계의 관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분명 우리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전역학의 관점으로 이거 충돌을 해야 되네.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충돌이 없다. 충돌이 없다라는 말은 엔트로피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역적이다. 역방향이 가능한. 얘는 충돌이 됐습니다. 고전역학적 관점으로 충돌이 되면은 이거는 역방향 불가능이죠. 얘는 역방향 충돌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 아니냐.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XYZ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첩이라는 말도 이게 지금 중첩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렇게 중첩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충돌인데 충돌이 아니라 중첩이 되겠습니다. 원자는 우리 세상에 하나만 들어가고 전자는 좌측 우측 두 개 들어가고 원자는 우리 세상에 하나만 들어가고요. 전자는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중첩되고 광자는 B차원에서 숨겨진 세계에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것이 중첩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가역성은 직선이 양자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양자홀이 어미 양자홀이 똘똘똘 만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 양자홀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직선이 똘똘똘 말리는 것이 비가역성이고, 이쪽의 세계는 지금 비가역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 비가역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력선 알파, 베타, 감마는 양자적 비가역성을 일으킨다. 그럼 과연 양자역학에서 무조건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또 뭐 시간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무조건 양자역학적은 비가역성일까? 중력이 도대체 뭘까? 중력도 양자역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력선 알파, 베타, 감마. 앞에서 이게 툭 치면은 우리 공간이 툭 이렇게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이쪽 원래 N극과 S, 앞면과 뒷면이 있고 그 앞면과 뒷면, 멤브레인의 앞면과 뒷면은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툭 끊어졌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똘똘똘 말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똘똘똘 말리면 이게 빨간색 전자가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파란색 쪽이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면 파란색 반전자가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 중력선. 알파는 알파끼리 알파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베타는 베타끼리 베타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중력선이 뭐냐? 딱풀이죠. 딱풀. 막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딱풀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미양자홀 쪽으로 빠집니다. 무조건. 중력은 무조건 빠져드는 거죠. 어미양자홀 쪽으로 빠져든다. 무조건.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 있다. 반대 방향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반대 방향 절대 안 가는 거죠. 이 알파 중력선이 중력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 중력선이 또 있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있으면 밑 바닥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탁자가 바로 할미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할미 양자홀 쪽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뭐가? 그 탁자의 수직 방향, 요거. 이쪽 방향이 할미 양자홀 쪽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 양성자. 양성자이고 그것이 바로 양성자가 연력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이고 에너지이자 온도. 이게 온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밑바닥은 0켈빈. 그래서 이것도 분명 양자역학의 세계거든요.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세계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없습니다. 등 엔트로피. 그런데 뭐 또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 베타 중력선을 설명한다든지 알파 중력선 등등 저는 이게 중력이고요. 이것이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의 세계도 양자역학인 것 같고 그 비가역성 혹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고 연력학은 베타 세상의 양자역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타 세상의 양자역학. 뭐 연력학은 반드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양자의 세상에 상대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적 시간이란 중력입니다. 중력이 상대적 시간을 야기합니다. 제8장 절대시간, 상대시간 설명을 할 때 우리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중력이 이만큼이고 그 푹 들어간 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이것이 상대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대시간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자유롭게 빨리빨리 내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느릿느릿하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중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알파의 세상이고 알파는 원자가 일으킵니다. 뭐 정확히는 이것이 원자고 정확히는 반원자가 반물질이 이렇게 중력을 일으키고 묶인 전자, 프로톤 양성자에 묶여 있는 전자가 중력을 유발하는 거죠. 즉 결국 중력이란 원자가 일으키는 거지. 뭐 자유전자, 뭐 또 전자파, 뭐 등등 아원자죠. 원자보다 더 작은 스케일. 이거는 중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중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 상대적 시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서는 상대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이중 슬릿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양자얽힘 설명할 때 20가지의 논리가 투입되면 양자얽힘이 설명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이쪽이 전자다. 이쪽이 반전자다. 전자와 반전자가 묶여가지고 이런 현상이다.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가 이렇게 묶여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핵심은 20가지만 투입하면은 하여튼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 이중 슬릿 현상은 40가지가 투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가지에다가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동,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20개 현상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자 이중 슬릿 현상이란 알갱이가 파선으로 펼쳐지는 현상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즉 제가 첫 번째가 있고요. 첫 번째를 한번 설명을 하고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갱이이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얘가 퉁 맞아가지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알갱이가 여기가 열린 입자라서 열려가지고 이렇게 파선으로 펼쳐지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파선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가 있습니다. 이중 슬릿을 널찍합니다. 공간이. 그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이거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직진으로 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넓어지겠죠. 에너지가 이제 투입됐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과하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 퍼펙트 중성,
중성이 되어야, 중성 슬릿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뭐 어떤 베타의 힘, 전자기력의 힘이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하게 중성이 되어야 이게 아무런 영향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통과할 것 같고. 그럼 관광판은 어떻게 되느냐? 관광판에서 관광판의 특징이 뭘까? 저도 이제 그 물리학 출신이 아니라서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거 제가 소설을 쓰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양해 부탁드리며, 이게 관광판이 혹시 반물질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즉 반전자들로 이렇게 관광판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알파가 빨간색, 전자는 빨간색이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력선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왜? 여기에 중력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광판에서 베타 S,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중력선이 이렇게 이렇게 막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럼 N 중력선이 펼쳐지죠.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 중력선과 이 중력선이 가장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탁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탁 연결이 되는 순간 얘가 확 이렇게 원래 쫙 펼쳐져 있던 게 입자로 딱 찍히게 되겠습니다. 무슨 연결이 된다, 핵심. 그러면 이게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왜 연결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번개가 있습니다. 번개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번개가 칩니다. 밑에서 땅에서 이 번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래서 번개가 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랑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만나는 순간 번개가 이렇게 치는 것이고, 밑에서 올라왔던 이 번개들, 이거는 이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즉 위에서 뭔가 내려오고 번개가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먼저 만나는 놈. 이것도 이게 베타 N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베타 S가 쫙 올라오는데 먼저 만나는 놈. 여기서 이렇게 먼저 만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먼저 만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확 말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얘가 퍼펙트 중성이다. 완벽히 중성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없다는 거죠, 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중슬 현상이 잘 안 나타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즉, 관광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퍼펙트 중성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아마 뭐 또 예측을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주고 쐈습니다. 쐈는데 아이고 뭐 이게 일단 여기는 통과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통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얘가 와가지고 여기서 팅팅팅팅팅팅팅팅 하지 않겠습니까? 좌우로 팅팅팅 하는 것이 이렇게 좌우로 펼친다는 겁니다. 이게 역시 대세는 통과죠. 그러니까 이제 10이라는 에너지를 쐈는데 9라는 직진이 9가 되겠고 좌우로 진동이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찍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게 진동을 다다다다다 하니까 여기에 있던 놈이 이쪽으로 오는 순간 얘가 또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만나는 거죠. 얘랑 이렇게. 짠.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여기에 탁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운데에다가 슬릿을 한번 놔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쌌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거 회전 전자가 있는데 전자의 특징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뺑뺑뺑뺑 돌면서 갈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맞춰서 팅 이렇게 맞았습니다. 물론 그림을 너무 제가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그림이겠지만 일단 보기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이거 맞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통과, 여기 통과. 근데 여기는 통과를 못한다는 거죠. 통과는 못한다. 여기 통과했습니다. 쭉 올라가겠죠. 여기도 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스탑 아닙니까? 스탑. 통과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스탑. 얘는 쭉 올라갔고 얘는 쭉 올라갔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 팅팅팅팅 하지 않겠습니까? 베타 알갱이가 팅팅팅팅팅팅 합니다. 좌우 팅팅팅팅. 좌우 팅팅팅팅해서 여기 끝 있죠. 여기 견디겠느냐? 못 견딘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팅팅팅팅 여기서 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가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이제 퓨 하고 튕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합쳐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자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쪼개져 절반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여기서 붙어가지고 쪼개진 건 아니다. 여하간 좌측도 통과했고 우측도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여기서 팅팅팅팅 할 거 아니겠습니까? 팅팅팅 좌우 팅팅팅팅. 이제 그것이 이제 좌우로 펼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래서 직진 10이라는 에너지가 직진 5라는 에너지와 진동 5라는 에너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10입니다. 10이죠? 여기도 10이고.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m/s로 갔다. 10m/s로 쫙 직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당연히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5m/s로 직진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분명. 여기서 직진하는 속도랑 여기서 직진하는 속도랑 분명 다르다. 물론 여기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번 관찰,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분명 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 그럼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모양이 이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이쪽으로 왔다 한다면 얘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찍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탁. 여기에 탁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또 살펴보자. 베타가 알갱이가 이렇게 알갱이로 있는 게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알갱이이고 이게 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근데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냐? 이쪽 방향으로 샥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결국 힘이 좌우 팅팅팅팅 하니까 얘는 팅팅팅팅이 얘는 이쪽으로 샥 쏠리게 할 것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샥 밀겠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딱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파를 직진시키면 이렇게 되고 베타를 직진시키면 베타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거기에 또 감마가 있거든요. 이게 감마 중력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감마 중력선이 또 이렇게 영향을 또 펼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이제 탁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역시 중력선이라는 게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중력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앞에서 양자얽힘 제가 설명할 때도 이게 중력선이다. 중력선이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역시 중력선이다. 이번에는 관찰자 효과. 어떤 거를 하나 여기 쫙 펼쳐져 있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얘를 광자를 하나 탁 이렇게 쏴줍니다. 쏴주면 얘네 이 선하고 광자하고 서로 얽힐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서로 얽혀가지고 얘가 다시 입자로 확 복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자를 한번 쏴보자. 뭐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묵힐 수도 있고 똘똘똘 말려 다시 입자로 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또 통과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두께가 얼마냐 뚜꾸에 따라서 또 요 길이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얼마만큼 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또 파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 같고 역시 속도 작은 속도 매우 작은 속도로 가면은 이거 다시 맞고 튕길 것 같습니다. 좀 큰 속도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야 이렇게 입자가 팅 맞고 이렇게 촥 풀어지지 않을까 또 예측이 되며 이번에는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있습니다. 이게 입자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돌아야 이렇게 돌아야 이게 N 빨간색 입자 반대로 돌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회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전자의 고유 성질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은 앞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어미 양자홀이 전 우주로 빛의 속도로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빛의 속도의 자기장이 전자를 이렇게 핑 돌린다는 거죠. 이렇게 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스핀을 갖는데 그 스핀 속도가 빛의 속도 아니냐라고 한번 또 추측을 해보며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는 이쪽으로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업스핀, 이것이 다운스핀이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속도를 가지면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면서 직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회전을 멈춰보자. 이 알파 회전. 이 회전을 말합니다. 이거를 한번 멈춰보자. 멈추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파 로테이션이 0. 이거 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손으로 한번 딱 잡아보죠. 원래 이렇게 뱅뱅뱅뱅 이렇게 돌고 있는데 손으로 한번 탁 손을 잡으면 얘가 돌던 게 촥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촥 펼쳐질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광자가 하나 쳤다. 그러면 이게 쭉 늘어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 닿았다. 닿으면은 또 얘가 여기를 탁 치면서 똘똘똘똘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은 입자고,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똘똘똘똘 말리는 입자고, 관찰을 안 하면 파동이다. 또 그건 이게 전자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관찰을 하든 안 하든 입자인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즉 자유전자의 파선은 비정상이다. 이거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유전자는 입자인 것 같은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만들어주면 여기 열린 게 툭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파선으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전자의 확률 분포. 그래서 자유전자가 뭐 우주 끝까지 가도 확률은 0이 아니다. 발견될 확률은 0이 아니다. 그리고 또 평행우주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확률 분포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 확률 분포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면 확률 분포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이 여기는 가장 높고 갈수록 가장 적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서 우주 한 1억 광년, 1억 광년까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1억 광년까지 펼쳐지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1m만 딱 직진해도 무조건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1cm, 1mm, 1mm만 가도, 왜냐하면 거기에 뭐 잡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다. 1억 광년까지 텅텅 빈 진짜 진공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억 광년에서 이걸 한번 제가 관찰자 효과로 탁 잡았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잡으면 전자가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게 탁 나타난다는 거죠. 얘가 다시 저절로 풀어져 가지고 요쪽으로 오는 거 아니다. 요쪽으로 오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 딱 봐도 이렇게 풀어졌다고 한다면 여기 한번 딱 잡았어요. 잡으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전자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률이 매우 낮죠. 그래서 그 평행우주 이런 거 아니다. 뭐 한 군데서 하나만 딱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찰이 됐으면 계속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찰됐으면 저 멀리 있던 것이 계속 끌려와가지고 탁 끌려와가지고 이쪽에 탁 관찰이 된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형체가 있는 것이다, 분명. 슈레딩거 고양이와 절대 관찰자. 슈레딩거 고양이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죽음과 삶이 중첩이 되어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이제 뚜껑을 탁 여는 순간 결정이 난다. 물론 많이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첩이 되어 있다. 또 역시 중첩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듯이 원자는 여기 하나가 중첩이 됩니다. 근데 전자는 위에 하나, 이렇게 한 개, 업스핀 전자, 다운스핀 전자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전자가 두 개가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중첩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우리는 무조건 XYZ 공간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상은 이 정도 있거든요. XYZ 공간에 위쪽으로 두께가 있고 위쪽으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양이도 죽음과 삶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이해를 한다면 전자 당연히 중첩된다. 광자는 무수하게 중첩이 된다. 그럼 고양이가 어떻게 중첩이 되겠습니까? 고양이는 명확한 XYZ 세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중첩이 될 수가 없고 고양이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럼 관찰자 효과를, 고양이와 관찰자 효과를 또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중력선으로 세상에 반고양이가 묶여 있습니다. 이 반고양이는 항상 어미양자호 쪽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미양자홀이 절대 관찰자라는 거죠.
나가 고양이를 이렇게 관찰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중력선으로, 고양이는 중력선으로 연결돼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어미양자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이 있든 없든 내가 달을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력의 세계는 어미양자홀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베타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는 이것의 수직 방향, 이 공간의 수직 방향에 알 수 없는 간격, 여기 알 수 없는 간격이 있죠, 이렇게. 그쪽 세계이므로 중첩이, 전자는 2개, 하나, 둘, 광자는 무수하게 중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보성의 원리, 저는 철저하게 상보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달이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선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우리 차원이 아닙니다. X, Y, Z, A, B, C의 차원, 알파, 베타, 감마의 차원, 이 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된다.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현상이 착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철저하게 상보성 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놓친 것 못은 의문점 960가지를 찾아보자. 제가 이 논리를 설명하는 데는 40가지의 논리가 그럭저럭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00가지의, 그래서 960가지 제가 아직 설명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960가지 제가 아직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섭,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알파 알갱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알파 알갱이, 다시 이쪽을 보면 여기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메가 알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오메가 차원, 가로 세로 높이 차원만 존재하는 알갱이일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높이만 있다. 근데 딱 겉으로 보기에도 이거 저거 구슬 같지 않습니까? 구슬이라고 하면은 X가 있고 Y가 있고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구슬로 보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오메가 알갱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구슬이다 라고 한다면 구체로 이렇게 구슬처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제가 알파 알갱이다 라고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XYG 알파 알갱이 아니냐, 이게. 알파 알갱이가 아니라 XYG 알파 알갱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 축이 풀어졌습니다. 알파가 풀어지면 그 영향이 XYG 전 영역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9장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이게 베타 알갱이다, 광자다. 이게 베타 알갱이가 풀어지면 이렇게 하나의 이게 선이 직진한다는 거죠. 이거냐, 아니면 베타 알갱이가 이건데, 이게 풀어지면 XYGA 베타냐.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면 XYG 전 영역에 파동을 그리면서, 어떤 알갱이가 파동을 그리면서 확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사실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관찰자 효과에 걸리니까 1mm만 가도 관찰자 효과에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갱이인 거죠. 1mm, 0.1mm. 근데 이제 다시 다 진공으로, 퍼펙트, 완벽히 진공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 이렇게 전 영역을 거치면서 파동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알파 알갱이냐 아니면은 XYG 알파 알갱이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자를 쌌는데, 전자가 알갱이가 아니라 이런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으로 간다. 걸리면 퉁 맞아가지고 탁 펼쳐지는데, 이게 XYG 전 영역을 훑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훑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동 형식으로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그림이고, 전자가 뭐냐, 전자가 다시 제가 알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풀어져 가지고 이게 전자라는 거죠. 전자. 이게 이 XYG 세상 전부 다 전자가 훑어서 이렇게 알파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간다. 결국 이거죠, 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이거 전자가 이거냐? 아니면 알파, 오로지 알파만 있는 거냐? 그럼 이 논리라면 결국은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왼쪽도 통과하고 오른쪽도 통과하고, 그래서 결국 이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어차피 끊어졌으니까 툭 끊어진 거죠. 여기서도 전자가 툭 끊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 다른 색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이거 같은 색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XYG. 그런데 이게 다른 세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 세계랑 이쪽 세계랑 서로 다르다. 업, 다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 이렇게 됐으면 충돌하고 막 희한한 현상이 아니죠. 고전역학적 현상이 전자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A축, 우리가 알지 못하는 A축.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길이 없고, 뭐 이것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것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60 이중슬릿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탄소 C60를 탁 이렇게 했더니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이중슬릿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찍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게 어떻게 이걸 통과를 하죠, 이게? 자, 이거 논리는 60개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20개 투입, 40개 투입, 이중슬릿 현상은 40개가 투입이 돼야 된다. C60는 60개가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습니다. C60 분자입니다,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고전역학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양자역학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애매합니다. 이 정도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사이에 있습니다. 통합역학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전역학, 중력을 일으킵니다. 반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건 제 11장 중력 얘기할 때 제가 반대의 세상이 있다고. 양자역학은 아원자가 참 이상한 세상이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그 60 요게 있는 게 요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세상에 우리 빨간색입니다. 빨간색뿐만 아니라 파란색 세상이 있다는 거죠. 반대의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똑같은 논리로 얘도 반대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우리의 세상의 힘은 양력, 전자기력, 강력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세상의 힘은 양력만 있습니다. 이거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세상 내 몸 속을 딱 봐도 뭘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자들은 조그만 하고 대부분 내 몸 속을 보더라도 대부분 텅 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텅 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요거 아주 작습니다. 제가 그림을 이거 좀 크게 그렸는데 이게 엄청나게 작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제 10장 설명할 때 이렇게 자, 우리 세상의 원자는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의 세상은 아주 심플하게 알파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1장 등가원리, 정지질량, 관성질량, 관성력, 원심력,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반대의 세상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이 현상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강력하게 천천히 쏘아보내면 팅 맞고 팅 튕기겠죠. 강력하게 쏘아보내겠습니다. 강력하게 쏘면 얘 탕 갑니다. 그럼 얘는 강력하게 팅 하고 튕기지 않겠습니까? 얘가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 이거니까. 반대의 세상은 이거니까. 즉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얘랑 중력선으로 묶여 있죠. 네, 또 얘랑 중력선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얘가 강력하게 쏘면은 얘가 퉁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선을 묶여 있는 게 얘가 퉁 맞고 탕 튕기다가 얘가 앞으로 샥 가버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로 탁 끌려오겠죠. 요만큼. 아직 그 팅 맞고 튕기는 현상인데. 자, 그래서 얘는 통과했습니다. 얘는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얘가 강력하게 에너지를 쐈으니까 원자 한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얘가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닙니까? 얘는 통과를 했습니다. 얘는 통과하는데 강력하게 때리다 보니까 얘가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12장 중성미자 전자기력 설명을 할 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보기 좋은 이쁜 전자입니다. 아니, 원자. 이쁜 원자입니다. 반원자가 여기 있고 전자 속에 프로톤, 양성자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베타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상고성 원리.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속도를 강하게 하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이것입니다. 얘가 원래는 얘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전자 이중슬림 현상의 논리로 전자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선으로 묶여 있습니다. 선으로 묶여 있으니까 얘도 따라 끌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 또 여기서 그 프로톤은 매우 작습니다.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프로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고 또한 요 선들이 여기 막 각종 반응을 막 힘을 유발하고 한데 이 선은 전자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이 뭐 또 여기 뭐 이런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선은 전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가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여기서 그 이중 C16 전자가 여기에 탁 찍혔다고 하면 여기 있던 양성자 있지 않습니까? 양성자가 이쪽으로 싹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자가 찍히게 되겠습니다. 즉 C60 누가 일으키느냐? 결국 이거는 중력이 일으킨다. 중력 반대 세상이 일으키고 거기서 전자가 끌려가서 결국 이것이 이중 슬릿 현상을 일으키며 얘가 이제 최종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통과되는 것은 얘 때문에 통과가 되고 얘 때문에 이중 슬릿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학문. 고전역학도 들어가야 되고 양자역학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속도가 커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작으면 맞고 팅 하고 다시 튕기겠죠. 인슐린 및 고양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를 견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중간한 거 못 견디겠죠.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견딘다. 근데 인슐린은 좀 불확실? 인슐린 분자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던지면 여기서 퍽 터질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고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약하죠. 던지면 고양이가 여기 탁 끊어지고 고양이 몸체가 끊어지고 이중슬릿 현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견딜 수 있는 물질 원자는 나타나죠.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 한 개. 중성자 속에 전자가 있다. 중성자 속에 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성자도 이중슬릿 현상을 일으킬 것 같고 양성자 하나. 양성자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중슬릿 안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전자가 이중슬릿 현상을 일으킨다. 두 번째로 터널 효과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모양이 변화된다. 고전역학에 의하면 이것이 동그라미가 구슬이 에너지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어떤 경우 이렇게 뚫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터널 효과, 퀀텀 터널링 이펙트. 어떻게 뚫을까? 아니 입자 아닙니까? 입자하면 타고 넘어야죠. 입자가 어떻게 이거를 뚫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 입자가 아니라 입자가 열렸다. 열면은 열린 입자를 열면
얘가 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 파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고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입자로 있을 확률이 계속 높습니다. 전자하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 또 어떤 확률적으로 어떤 한계는 이게 좀 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풀어지는 겁니다. 반전자는 무조건 풀어져 가지고 공간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전자만 있고 반전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공간을 뚫어가지고 여기 반전자 파란색은 여기 우리 공간을 뚫어가지고 반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세상은 빨간색만 남아있는. 반물질이 어디 갔냐? 반물질 터널 효과로 다 반대 세상으로 도망갔다. 빨간색 우리 세상의 전자도 확률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퉁퉁 부딪혀가지고 확률적으로 파선으로 펼쳐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자 이중슬릿 현상,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건 역시 60가지 논리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타 입자는 멈춰 있으면 입자이고 움직이면 파선이다. 베타, 앞에서는 알파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자는 알파, 이렇게 알파 입자가 이렇게 퉁 펼쳐진 건데 베타 입자는 요 빛 차원 속에 숨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똘똘똘 이렇게 빛의 속도로 똘똘똘 말려 있는데 비를 흔듭니다. 비 공간을 흔들면 퉁 튀어나옵니다. 말 게 없으니까 파선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타난 빛은 무조건 선이라는 거죠. 파선, 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툭 쏘면 입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광자는 선이라는 거죠. 이미 광자를 쏘자마자 이거 광자 동그라미인 이유는 광자를 잡았으니까 관찰자 효과 잡았으니까 동그라미고 잡았다는 말은 멈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숨겨져 있든지 이걸 탁 우리 세상으로 턱 떨어뜨려 놔면 이렇게 벌써 파선으로 이렇게 파동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통과하면은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뭐 앞에 그 전자 이중 슬릿 현상보다 이러한 무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중 슬릿 현상 무늬 뭐 이런 무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광자가 있는데 이게 광자가 아니다. 광자는 이미 이렇게 펼쳐져 있다. 광자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역시 제가 이거는 제대로 광자 이중 슬릿 현상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광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광자가 이렇게 N 광자 알갱이로 있을까? S 광자 이렇게 알갱이로 있을까? 물론 이렇게 있으면 어떤 광자 양자 얽힘 이것이 서로 중력선이 쫙 와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광자 얽힘 이 설명이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땐 또 광자는 중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성 즉 빨간색과 파란색이 N과 S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아직 이게 양자화가 안 돼. 둘로 쪼개지지 않은 중성이 광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광자하고 빛하고 같은 것인가? 물론 베타입니다. 베타 차원. 가지고 그 베타 차원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빛은 이거다. 광자는 이거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광자라는 것과 빛하고 100% 같은 것인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알갱이 얘는 베타 차원이다 라고 했지만 똑같은 앞에서 얘기했던 걸로 광자가 베타만의 알갱이가 아니라 XYGA 베타다. 그래서 베타가 이렇게 풀어지면 베타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파동으로 전 XYGAB 전부 다 쫙 확장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또 다시 설명드리면 그럼 관찰자 효과 1mm 갈 때마다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니까 얘가 원래는 쫙 펼쳐졌는데 다시 1mm 가면 여기서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알갱이로 됐다가 얘가 다시 또 파동으로 펼쳐졌다가 다시 알갱이로 됐다가
즉 관찰자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잡다한 물질들이 막 펼쳐져 있으니까 상보성의 원리가 어떤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동 또는 고전적 입자의 성질을 보인다는 원리입니다. 즉 내가 파동에 관한 실험을 하면 그게 파동으로 보이고 입자에 관한 실험을 하면 그 입자의 특성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에너지 보존 법칙 지키고 엔트로피 증가 법칙 지키고 모양이 변한다. 그리고 그 모양이 변하는 거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어떤 때는 입자가 똘똘똘 말려 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쫙 펼쳐졌다가 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런 입자의 성격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결 매개체가 없는데 파동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들이 막 펼쳐져 있고 그 선들이 연결이 됐다가 풀어졌다가 이런 현상이 양자역학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